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8cm, 많은 곳은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5에서 10mm 정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도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대구와 경북에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특보 현황 보시면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풍속 시속 72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현재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9도 안팎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 주춤하며 바람까지 강해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당분간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쯤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 A씨가 15m 높이의 쇳물 슬래그 용기에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1996년생으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 된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포항 2공장에서 일하다가 2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에 1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각제 누설이 확인돼 발전을 멈춘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지난 14일 방사선 경보가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방사선 경보는 냉각제 시루를 채취하면서 발생했으며 첫 경보는 14일 오전 3시 35분 1차 시료 채취 당시, 두 번째 경보는 오전 5시 6분 2차 시료 채취 때 발생했으며 이후 한수원은 배관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 감시기 경보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해 4월 작업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틀 사이에 두 차례 방사선 누설이 발생해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겨울철 별미인 생선 대구의 강원도 어획량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포획 금지 기간에 어선 조업이 임시로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금어 기간 중에 포획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 목포항, 몸 길이가 50cm 안팎인 생선대구가 업 한 장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데군데 1m 가까이 자란 것도 보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 중에 조업이 임시로 허용되자 평소보다 많은 대구가 잡힌 겁니다. 올해 2월 강원도의 대구 어획량은 158톤, 금어기를 포함해 조업일이 2배가량 늘자 어획량이 지난해 3.4배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봐야지. 상당히 좋다고. 어민들이 조금 재미 좀 봤다고 봐야지. 일부 포획 금지 기간에 대구 조업이 허용된 건 지역 어민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강원 해역에서 10년 새 어획량이 3배 늘 만큼 자원이 늘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어민들은 기존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의 금어기를 내년부터 아예 3월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월에서 2월로 추정되는 산란 절정기에 알을 품은 대구를 너무 많이 잡으면 자원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러시아 해역을 주로 오가는 동해 북부계군 대구를 해부해 정확한 산란 시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생수소의 무게 그리고 그 형태적으로 이제 성숙 단계라든지 조직학적으로 성숙 단계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산란기를 파악하고 하려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포획 금지 기간에 조업을 일부 허용한 올해 어획량 통계 등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포획 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 닭의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 닭의 282마리를 구입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산 암컷 닭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토종 한우 칙소의 복원과 보급이 시도되고 있지만 개체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체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인데 등급이 낮은 난자라도 우수한 체외 수정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사육 농장입니다. 갈색 털 위로 얼룩무늬 줄무늬가 있는 소들이 보입니다. 무늬가 호랑이와 비슷해 호랑이소 또는 칡넝쿨 같아 칡소로도 불리는 우리 토종 한우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거의 사라져 현재 2,200여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보다 체형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맞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리 판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고가 사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칙소의 체외 수정란 생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질대사 촉진제를 처리해 등급이 낮은 난자라도 우수한 체외 수정란으로 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암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난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1등급 난자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2, 3등급의 난자로도 체외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칙소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육질과 식감이 뛰어나 프리미엄 한우 시장 개척의 새로운 돌파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요. 육질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마블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체외 수정란 배양 기술 개발로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구와 흑우 등 다른 희소 한우의 부활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청송군, 봉화군, 문경시 등이 농어촌 버스나 시내 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에서는 김진호, 김재덕 등 뛰어난 양궁 선수들이 배출됐는데요. 선배들의 뒤를 잇고자 양궁 유망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천 여중 양궁부 훈련 현장을 김지율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들의 손끝에서 화살이 간역으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예천 여자중학교 양궁부는 대한민국 양궁계를 빛낼 차세대 유망주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최근 각종 대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며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양궁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만들고 싶고 자세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시는 코치님께 늘 감사합니다. 작년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여자중학교 부분 1위를 시작으로 대한양궁협회 우수단체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양궁이 힘들 때도 많았는데 코치 선생님께서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선수들은 체력 훈련과 간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 소년체전 대회가 기다려집니다. 이곳 관역을 맞출 때마다 승리감을 느껴요. 제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궁 선수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요. 예천 여자중학교 양궁부는 1973년 창단되었습니다. 예천은 김진호 선수를 비롯하여 김재덕 선수 등
대한민국의 양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여자중학교 양궁부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지율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경기에서 전북현대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전반에만 문전압 혼전 상황에서 전북에 2골을 내줬지만 후반 5분 이태석이 강력한 왼발 슛으로 만회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조상혁이 헤딩 동점골을 터뜨려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포항은 이날 전북전에서 젊은 피 이태석과 강현재, 강민준, 조상혁이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대활약해 앞으로 팀의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까지 대구에 공동주택 2만 3천여 가구, 경북은 1만 5천여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집계한 결과 경북은 올해 11,210가구, 내년에는 4,18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입주 예정 물량 전국 6위로 부산 2만 1,409가구보다 많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막을 올리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에이펙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국내외 홍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대제철이 임원급여 20% 삭감과 해외 출장 최소화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또 포항 2공장 가동 축소에 따라 포항 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 배치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자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대응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8cm로 많은 곳은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5에서 10mm 정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도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대구와 경북에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상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2k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현재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2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고 9도 안팎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기온 주춤하며 바람까지 강해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봉화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7도, 봉화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 전망되고요. 당분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당분간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